안녕하세요. 셀프 스토리지 전문가 셀프 스토리지 마스터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입니다. 저는 주말에는 주로 등산을 하고 가끔은 이렇게 커피를 볶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성공한 커피숍 사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공한 커피숍 사장님은 자산이 100억 정도 되는 분이라서 커피숍 창업과 오프라인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분은 부산, 거제, 창원, 대전, 울산, 경주, 양산에 20개가 넘는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해서 그 부동산에 커피숍이라는 컨텐츠를 입혀서 계속 성공을 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숙박과 요식업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의 맛을 들인 지는 3-4년 되었는데 계기는 제 친구 중에 수막 로스팅을 제대로 배운 친구가 내려주는 커피 맛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막 로스팅을 시도했지만 커피를 볶을 때 나는 연기와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로스팅기를 구입해서 로스팅을 하다가 2년 전에는 500g짜리 로스팅기를 구입해서 가끔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케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생두를 구입해서 로스팅을 하고 후 브랜딩을 합니다. 처음에는 각 나라의 원두를 싱글로 마셨는데 커피라는 것이 농산물이다 보니 그때그때 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커피, 즉 비싼 커피는 싱글로 마시지만 대부분은 3가지나 4가지 커피를 볶아서 브랜딩을 합니다. 커피는 보통 3가지 맛이 있습니다. 신맛, 단맛, 쓴맛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카페베네 그리고 저가 커피숍의 커피 맛이 대부분 쓴맛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를 볶는 단계는 보통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으로 나눕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맛이 쓴맛이 나는 것은 맛을 통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커피도 로스팅을 강배전으로 하게 되면 쓴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커피라는 것이 농산물이라서 동일한 커피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산지에 따라서 저가의 생두를 가지고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강하게 볶는 강배전 커피, 즉 쓴맛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동네 커피숍에 가면 어떤 곳은 2가지 중에서 고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맛과 신맛이 있다면 신맛을 고르는 것이 몸에도 좋고 좋은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라떼 같은 커피 음료의 베이스는 쓴맛 커피가 되어야 라떼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카페라떼용 커피는 아주 강배전 커피입니다. 커피를 조금 안다면 3가지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아로마, 플레이버, 바디감. 코끝으로 느껴지는 사과향이나 딸기향, 각종 허브향을 느낀다면 아로마가 좋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맛, 땅콩 맛이라든지 초콜릿 맛을 느낀다면 플레이버가 좋다고 하면 됩니다. 커피가 묵직해 커피에서 물보다 무게가 느껴진다면 바디감이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커피는 식어도 맛이 있는 커피입니다. 따뜻할 때 맛이 좋았는데 식으니까 맛이 변해버리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런 커피는 주로 로스팅이 잘못된 경우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약간의 신맛, 그리고 단맛, 그리고 견과류의 향미와 무게감이 있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런 다양한 특성이 있는 커피가 없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커피의 신맛, 케냐 커피의 바디감,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의 견과류 맛을 브랜딩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팅 단계를 조절해서 에티오피아 커피는 약배전을, 케냐와 콜롬비아 커피는 중배전을 합니다. 이제 제 커피 이야기를 끝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창업시장인 커피숍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진지하게 커피숍 창업을 고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커피숍 개수는 10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편의점 개수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커피숍의 수명은 몇 년이나 갈까요? 보통 4년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장사했으면 투자비는 회수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커피 생도의 국제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기후 환경 때문에 온도도 올라가고 가뭄이 들어서 커피 작황이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에서 커피밭을 엎어버리고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인 두리안 재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커피 생도의 국제 시세가 올라가고 한 잔에 1,000원, 2,000원 하는 저가 커피의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커피의 대명사인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의 본사는 작년도에 매출이 늘어났고 수익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맹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본사 수익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가 커피점 사장님들은 지금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진입 장벽이 없어서 한 건물에서 저가 커피 매장이 3개, 4개나 연달아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개인 카페들은 저가 커피가 옆에 오픈하면 매출액이 한없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맛이 좋아도, 아무리 컨셉이 좋아도 가격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한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척이나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저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데에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 부산에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잼스톤입니다. 부산, 울산, 거제, 대전, 창원, 경주, 양산에 있습니다. 최근 전해 들은 이야기는 20개가 넘는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구입했었고 그 부동산에 잼스톤이라는 카페 브랜드를 만들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숙박업과 요식업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도 잼스톤입니다. 영도 잼스톤은 20년간 방치된 폐수영장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대형 수영장 개조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500평이 넘는 카페입니다. 두 번째는 거제 잼스톤입니다. 몇 년 전에 부도난 거제도의 조선소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이 15,000평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카페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박을 만들 때 사용하는 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그대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하 잼스톤입니다. 부도난 공장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었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2층을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건물 신축을 위해서 폐업을 했지만 건물 신축 가격의 상승으로 신축을 포기하고 다시 카페로 재단장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창원에서, 대전에서, 경주에서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아 카페 브랜드 잼스톤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성공 전략은 카페를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좋은 컨텐츠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 컨텐츠가 잼스톤이라는 커피 브랜드이고 최근에는 요식업과 숙박업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잼스톤 대표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첫 번째는 잼스톤이 카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부동산 사업으로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카페의 매출을 올릴까 고민하기보다는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장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폐수영장, 폐공장, 폐조선소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디자인하고 컨텐츠와 스토리를 입혀서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결국에는 부동산의 자본 이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형적으로
1000억 이상의 자산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아마 올해 1000억을 달성하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분의 성공 사례를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카페 창업에 있어서 그리고 오프라인 창업에 있어서 먼저 부동산을 고르고 그 부동산에 맞는 컨텐츠를 입히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공유창고 사업도 저도 부동산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으면서 공유창고가 가능한 부동산을 하나씩 구입해서 지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셀프 스토리지 전문가 셀프 스토리지 마스터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